안녕하세요. 전 시간 이어서 또 이 시간도 독해해요. 대신 이제 독해는 여기까지만이고요. 여기까지만이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문법적인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또 약간 어려운 독해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해석해 내려면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할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법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할 테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파트마다 각각 암기사항이 별도로 있는데 그 암기사항을 외워두면 독해할 때나 나중에 어휘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 암기하고 그리고 예문마다 이제 해석 연습들을 해 나가면 독해 공부가 충분히 또 보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하게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러려면 이제 뜻도 알아야 되고 문법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어렵고 또 약간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수업 내용만 복습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습 위주로 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체크를 해뒀다가 이렇게 나중에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어려우면 체크했다가 다음에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이 시간은 30페이지 이제 마지막 독해예요. 거기 제목을 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문문은 반드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문장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석을 하세요. 자, 첫 문장의 의문문을 보면 맨 앞에 how라는 의문사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가 we예요. 동사는 can, have.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의문문 해석이요. 우리는 맨 뒤로 가서 in the sea, 바다에 farms, 농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주로 땅에서 짓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농장을 갖는다는 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바다에서 농사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춰 놓고 이제 본문을 보세요. 자, 첫 문장.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에서 그리고 and 나왔죠? 그럼 and가 연결하는 건 animals와 plants. 농부들은 농장에서 식물과 동물을 재배한다 해도 되고 grow, 기른다 해도 되고. 다음 문장 의문문이에요. Is it also possible? 여기 it이 전 시간에 잠깐 나왔던 가주어예요. 뜻없는.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진주어가 있겠죠. to have 이하가 진주어. 가주어 it은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주어로 바로 넘어가서 to have farm in the sea. 우리가 제목에서 해석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농장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도 아까 해석해보면서 약간 궁금해하고 좀 의아해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농사는 땅에 짓는 거지 바다에다가 어떻게 농사 짓고 농장을 만드냐 이거.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용에 이제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단. 동사는 grow. 자, 해석이요. In many countries는 people 수식.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뒤로 쭉 가세요. From eggs. 여기 egg는 R이라고 그래야죠. R에서부터 freshwater fish. freshwater 물고기를 기른다. 맨 처음에 R부터 기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freshwater fish는 그냥 물고기의 한 종류겠지.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많은 나라 사람들은
알에서부터 freshwater 물고기를 기른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기르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다음 문장. They move. 그들은 move the small fish. the small fish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알에서 부화한 아주 작았던 물고기. freshwater fish인데 아주 작은 물고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작은 물고기를 into lakes and rivers. 호수와 강으로 move. 옮긴다. The fish. 그러면 그 물고기. 그래서 이제 옮겨진 물고기는 live and grow there. there가 거기서라는 여기 there는 장소 부사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호수나 강에서 살면서 grow 자란다. People go fishing in these lakes and rivers. go fishing 할 때 go 밑줄 치고 ing 밑줄 쳐봐요.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 사람들은 these lakes and rivers 이러한 호수와 강, 호수하고 강이에요. 호수와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간다. 여기서 fish는 낚시하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수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강하고 연결은 돼 있겠지만 아무래도 호수니까 물고기들이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하잖아요. 호수 내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알아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낚시를 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양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이니까 세계 어디서나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자, 다음 아주 특별한 어떤 게 아니고 자, 다음 They enjoy catching fish.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은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fish is also good food. 이제 내용상 약간 의역할 거예요. 여기서 fish는 생선, 물고기, 생선은 또한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이제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그런 건 또 건강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이 강에서 농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호수나 강이 아니라 바다에서 농장을 갖는 게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바다 얘기예요. 바다에다 물고기 풀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이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러냐 이 말. 강과 호수가 아니고 자 바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바다라는 게 자 세 번째 문단 이제부터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해요. Now 지금 일본은 grows saltwater fish 여기도 이제 물고기의 종류겠죠. saltwater fish를 기른다.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올라가 봐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freshwater fish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앞에 여기에 붙었으니까 그냥 물고기의 종류겠지 그러고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saltwater fish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물고기의 종류는 종류인데 지금 방금 요독해 문장을 하다 보니까 saltwater fish라고 나왔죠. 근데 이건 보니까 salt와 water가 결합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쪼개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소금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바닷물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제 소금물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한문어로 염수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freshwater라는 거는 호수나 강에서 자라는 물고기야. 그래서 여기는 freshwater라고 나왔죠. 그러면 salt와 상대되는 말로 소금기가 없는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 한문어로 담수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수나 강에서 잡은 물고기. 근데 이건 사람들이 기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바로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 요게 염수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아 이게 대조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요걸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일본은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 바닷물 물고기, 염수어를 기른다. 이제부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제목에서부터 나왔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Most of them,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의 대명사, 그래서 주어예요. 그들 대부분은 yellowtail fish. 그냥 여기서도 yellow와 tail을 각각 아니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것도 그냥 물고기의 종류겠지. 대신 saltwater fish의 한 종류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yellowtail fish가 대부분이다. workers grow, 이제 그 바다 물고기를 기르는 이제 기르는 노동자들. workers grow the fish from eggs. 여기서 the fish는 염수어겠죠. 바닷물 물고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에서부터, 담수어랑 똑같이 알에서부터 물고기를 기른다. 그리고 이 문장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문장이에요. every time 밑줄 쳐봐요. 뒤를 보면 they feed the fish. 여기서 feed는 동사예요. 먹이를 주다. 그러면 그들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다. 하나의 문장이 나왔죠? 근데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컴마가 찍고 뒤에 또 나오죠? They play 주어 동사 tapes of piano music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왜 뭘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맨 앞에 every time을 밑줄을 쳐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모든 시간 뭐 이런 정도로. 근데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컴마가 찍히고 또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는 게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맨 앞에 요 단어가 나오고 문장과 문장이 끝나질 않고 컴마로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등위 접속사나 종속 접속사. 근데 등위 접속사는 또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every tim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접속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접속사.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등위 접속사라면 여기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죠. 그럼 이건 종속 접속사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every time이라는 표현이 접속사로도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몰랐더라도 이렇게 문장에서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every time을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구나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뜻을 뭐뭐 할 때마다. 그리고 정확한 부사절 접속사예요. 우리 전 독해나 그전 독해에 뭐뭐 할 때마다라는 할 때라는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몇 번 배웠죠? 부사절 접속사 할 때는 뭐뭐 할 때 이것의 강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이렇다. 그들 일하는 사람들, 그 물고기 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물고기 염수어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피아노 음악 테이프를 틀어준다. 음악을 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좀 짐작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문장 The fish 그 물고기들은 that piano music 여기서 that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that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통째로 목적어예요. 피아노 음악이 음식을 뜻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부하에서 이제 아주 그 맨 처음 새끼 때부터 피아노 음악을 틀어주고 음식 주고 피아노 음악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피아노 음악을 틀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도. 그러면 물고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피아노 음악이 나오기만 하면 아 먹이를 주는 때구나 라는 걸 알고 몰려들 거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단 When the fish are small 여기 when이 부사절 접속사 when 그 물고기들이 small 작을 때 새끼였을 때
The Japanese put them in the ocean near the land. In the ocean 괄호치고 near the land 괄호치고 문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식어를 괄호쳐버린 거예요. 일본인들은 맨 뒤에 올라와요. 육지 근처의 오션 바다, 육지 근처 바다에 put them 그것들을 놓는다. 이 말은 그것들을 풀어놓는다 이 말이겠지. 드디어 이제 바다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이제 와서 이제 바다에 풀어버려. 아주 작았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수확이 된다면 이게 이제 제목과 연관되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해 나가면 돼요. 자, 다음 문장. 물고기는 some of their own food. 이제 호수나 강, 어떤 폐쇄된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아예 제한이 없는 바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은 그들 자신의 음식 중에 일부를 스스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먹이 주는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는다. 근데 끝이 아니고 workers also feed them. 그 워커, 일하는 사람들 또한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먹이를 주기도 한다. They play the, 여기 더가 붙었죠? The same piano music. 그 아까 그 피아노 음악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workers, 그들은 똑같은 피아노 음악을 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The fish already know this music. 근데 바다에 풀려있는 그 물고기들은 already, 부사예요. 이미 this music, 이 음악을 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했죠. 피아노 음악만 나오면 이제 먹이를 주던 것을 경험을 해서 습득을 했을 테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음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농부가 바닷가에 풀어놓은 그 바닷가 쪽에 가가지고 피아노 음악을 틀어주면 이제 물고기들이 they swim toward it. 그쪽을 향하여, toward도 전치사예요. 뭐뭐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수영을 해서 find the food, 그 음식을 발견한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기 위한 먹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옛날에 훈련시켰던 대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in 전치사예요. 괄호 열고, a few months 괄호 닫고, a few는 약간의. 그러면 약간 의역을 해서 몇 달이 지나서, 전치사 in에는 뭐뭇이 지나서라는 뜻도 있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 물고기는 몸집이 커진다. 작았을 때 풀어놨는데 이제 스스로 먹이도 찾고 그 워커들이 계속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몸집이 커졌겠죠. 이제 짐작이 갈 거예요. The Japanese play the same music. 그때 이제 몸집이 커졌을 때 일본인들은 같은 음악을 틀어준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이제 뻔해지잖아요. The fish, 바다에 풀려있는, 그래서 몸집이 커져 있는 그 물고기는 그쪽을 향하여 수영을 한다. 그러면 the workers, 그 일본인 일하는 사람들, 일종의 어부들은 catch them, 그때서야 그들을 잡는다. 이것을 바로 바다에 농장을 갖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마지막 The Japanese get about. about은 전치사로 쓰이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잘 들어놓으세요. 15이라는 숫자 나왔죠. 숫자 앞에 about이 나오면 부사예요. 그리고 뜻은 약, 대략. about만 괄호치세요. 약, 대략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뒤로 쭉 가세요. 프람이 전치사죠. 또 인이 전치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괄호 열고 닫고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전체 해석이요. 일본인들은 맨 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 그러한 농장. 예를 들어서 뭐 경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수도 있겠지. 바다의 농장으로부터 그들의 씨푸드, 해산물의 약 15%를 얻는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염수어를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됐으면 이제 또 31페이지.
A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고요. 품사 추측하고 본문의 문장 그대로 또 나오는 거니까 위에서 고르면서 단어에 대한 복습 한번 다시 하고. 자, B번. 1번 혼다는 뭐한 차다. 빈칸엔 형용사 오겠죠? 답은 small. 2번 do you like. 그럼 like 다음에 목적어가 올 텐데 뒤로 가니까 or이라는 등위 접속사 있죠? 근데 or 뒤를 보니까 saltwater fish라고 나왔죠? 그러면 or 앞에는 당연히 이거겠지. freshwater fish. 그리고 명사 앞자리니까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당신은 강이나 호수에서 자란 물고기를 좋아하느냐? 바닷물 물고기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3번 you know English word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그래서 빈칸에는 없어져도 될 단어가 나온 거죠? 해서 부사가 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already가 정답이에요. 이미 a lot of English words. 많은 영어 단어들을 안다. 4번 rivers run. 강은 달린다. 이런 건 의역해야죠. 강은 흐른다. 문장성이 끝났죠? 바다로 향하여. 강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걸 영어로 쓴 거예요. 빈칸은 전치사 toward. 5번 is it 빈칸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is은 가주어, to 이하는 진주어. 빈칸은 비동사 뒷자리니까 주격보호 자리. 형용사가 답이에요. To travel to the moon. 달까지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possible. 가능한이란 형용사. 6번 do you 이렇게 나왔으니까 do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오겠죠? 너는 눈과 추운 날씨를 좋아하느냐? 이런 정도겠죠? 그러면 좋아하다랑 비슷한 의미를 위해 가서 찾아보면 enjoy. 눈과 추운 날씨를 즐기느냐? 7번 play th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악기 이름 나와야 돼요. 피아노 연주할 줄 아냐? 답은 피아노. 8번 enjoy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listening. 그리고 listen to는 귀 기울여 듣다. to가 전사니까 빈칸에는 명사. 당신은 뭐를 듣는 걸 즐기십니까? 명사 중에 내용상 맞는 거 고르면 돼요. 위에서. 음악이에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9번 Babies cannot cook their own food. 갓난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다. 갓난아이들은 지금 잘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라고 보면 또는 그냥 아장아장 걷는 아이 정도라고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음식을 요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베이비에게 음식을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먹이를 주다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답은 feed. 10번 문장을 쭉 읽으면 뒤쪽에 OR이 나와요. 근데 OR 뒤에 의문문. 그러니까 여기 OR은 뒤에 있는 의문문 전체와 앞에 있는 의문문 전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OR 앞을 끊어버리고 따로따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먼저 앞문장. 너는 친구와 함께 교실로 차를 타고 가느냐? 라이드는 차를 타다. 친구와 함께 학교까지 또는 교실까지 타고 가느냐? OR 또는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너는 너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그리고 빈칸에 앞에 소유격이 왔는데 뒤에 카라는 명사 왔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다른 일반 뭐 자전거라든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느냐? 친구랑 아니면 당신 차를 직접 타고 가는 거냐? 이런 걸 테니까 내용은 카를 강조해주면 돼요. 소유격을 강조해주면 돼요. 답은 own이 답인데 own은 소유격 강조예요. 그러면 뜻이 자신의란 뜻. 당신 자신의 차가 있느냐. 그러니까 혼자 차를 타고 차를 몰고 학교에 가느냐 아니면 친구랑 함께 뭐 자전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일단 독해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는 독해 문제를 하더라도 아주 길지는 않고 많아봐야 4문장, 5문장 정도로 하나의 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2-3문장만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면 그 독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독해는 이렇게 끝나지만 뒤쪽에 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예문들은 되게 짧고 어떤 중요한 표현이나 수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문들이니까 그걸 가지고도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독해 문제를 풀어야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문법 수업을 하다가 중요한 문법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면 해당되는 예문들이 쭉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하게 되면 독해 공부도 병행이 되는 거라고 알고, 이 시간까지 해서 이제 독해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53페이지 보면 챕터 2라고 그래서 동사 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문법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거는 2번, 3번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번, 3번 이 책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걸 다 수업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게 또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 진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것 위주로만 복습을 하면서 한 바퀴를 진도를 나가고, 2번째 바퀴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에 안 다뤄준 것도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그거랑 관련된 예문이 나오면 해석 연습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해준 것 위주로 철저하게 하고 2번째부터는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나오는 암기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들 틈틈이 계속 복습을 해주면 오히려 이제 점수가 어려운 영어 과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합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 우리 수업은 53페이지부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